대환장 도굴 파티 이집트 유물 순환사 프리버드 7. 그나저나 중심은 이집트 유물의 도난 순환사인데 이 중 큰 파일을 차지하는 곳이 영국이네요. 히읗히읗 영국 비이야기했는데 키읔키읔. 서구 문명의 요람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은 학창시절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과 더불어 세계 고대 4대 문명 중 하나로 배웠던 인류 문명의 원류 중 한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기적인 범람으로 비옥한 땅이 형성됐던 나일 강변을 주변으로 형성된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 서구 문명과 중동 문명의 뿌리가 된 곳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이집트 문명은 오랜 시간 동안 찬란하게 번성했었고 그만큼이나 수많은 역사적 유물들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당장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이라 등이 있고 많은 신전과 유적들, 투탕카멘의 마스크 등 여러 보물들이 떠오르네요. 이집트 유물 도굴의 역사. 이날 벌거벗은 세계사 139회 대환장 도굴 파티. 이집트 유물 순환사에 따르면 세계 3대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대영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모두 가장 인기 있는 컬렉션이 이집트 전시관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대영 박물관에는 약 10만여 점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 약 5만여 점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는 약 3만여 점의 이집트 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위치한 이집트 박물관의 이집트 유물 숫자가 12만여 점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이집트 유물이 본토 박물관 12만 점보다 해외 주요 박물관 합계 18만 점에 더 많이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는 그만큼 수많은 이집트 유물에 대한 수탈의 역사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집트 유물 도굴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다고 하는데요. 맨 처음 이집트 유물을 도굴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고대 이집트인들이었다고 하며 이 고대의 도굴꾼 대부분이 파라오의 무덤, 그러니까 피라미드 건축에 참여했던 장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피라미드의 구조와 어디에 보물이 있을지를 잘 알았을 이들이었을 텐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이러한 장인들은 피라미드 건축 관련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도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벌거벗은 세계사 91회 피라미드의 스핑크스 그리고 미라, 놀라운 고대 이집트 문명 이야기 어제 춘분. 예전 벌거벗은 세계사 91회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 장인들에게 규정에 맞는 근로시간과 대가를 지불했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나라가 부강하고 재정이 튼실할 때 이야기고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임금과 편의가 거의 사라졌었다고 하죠. 때문에 이러한 장인들이 도둑으로 변해 파라오의 무덤들을 도굴했었다고 하죠. 물론 이러한 도굴이 발각되고 잡히면 최대 산채로 화형당하는 극형에 처해졌으나 수많은 황금 등 부장품들을 생각하면 위협을 무릅쓸 가치가 있었나 봅니다. 이러한 장인 출신 도굴꾼들은 꽤나 체계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어장인이 도굴에 성공하면 보석을 세공한 장인 B에게 훔쳐온 보석을 맡겨 이를 재가공하게 해 다른 보물로 바꿔 팔고 소득을 5대5로 가져갔다고 묻은 도굴할 장소를 잘 아는 이들이 도굴꾼이로 변신했던 것이죠. 때문에 파라오의 무덤들은 고대부터 엄청 털려나갔었기에 도굴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던 파라오의 무덤은 푸수젠네스 1세의 무덤뿐이었다고 하죠. 다만 침수로 부장품이 썩어 그래도 이때는 도굴된 이집트 유물이 거진 이집트 내를 돌았던 시기였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집트 유물이 해외 반출되게 된 시점은 다름 아닌 나폴레옹이 열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프랑스 혁명 시기 두각을 나타내면서 프랑스의 영웅이 됐고 이내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던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유럽의 패권국으로 만들어냈는데요. 그는 바다 건너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5만 명가량의 병력을 동원해 이집트 원정을 떠났는데요. 그는 약 3주간의 공격 끝에 이집트를 점령했는데요. 당시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에 많은 학자들을 대동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동행한 학자들이 무려 167명이나 됐다고 하죠. 이들을 통해 나폴레옹은 군사적으로 이집트를 정복한 것에 더해 이집트의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탈의 이집트를 정신적으로도 프랑스의 완벽한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실제 나폴레옹은 이집트 유물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이집트 연구소를 설립해 도굴과 약탈을 시스템 있게 진행했다고 하죠. 그런데 나폴레옹의 이집트 점령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영국군에게 패배하면서 이집트에서 철수해야 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프랑스의 이집트 침공 이후 이집트를 향한 유럽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이집트 유물에 대한 수탈 역시 비례하게 올라갔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나폴레옹이 학자들을 통해 비록 목적이 수탈을 위함이었지만 고대 이집트 유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중요성을 알렸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집트의 권력을 잡고 총독에 오른 이가 모하메드 알리였는데요. 그는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힘쓴 인물이긴 한데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라는 서구 열강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우호적인 제스처의 일환으로 이집트 유물 발굴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몰래 하는 도굴이 아닌 정부 공인 유물 도굴과 익스큐즈만 되면 반출까지 가능한 판이 열린 셈인데요. 영국과 프랑스는 전문 도굴꾼들을 고용해 이집트의 유물을 엄청나게 수집해갔다고 합니다. 이날 방송에서 영국 도굴 유망주 지오반니 벨조니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서커스단 고개사 출신의 그는 타고난 손재주를 이용해 이집트에서 전문 도굴꾼이 됐다고 하며 그가 발견해서 가져온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라메세움에 안치돼 있던 람세스 2세의 석상이었다고 하죠. 근데 유물 발굴이란 게 매우 섬세하고 조심해야 하는 작업인데 당시의 도굴앤드 스탈은 많은 이집트 유물의 손상도 야기했다고 하네요. 무튼 지오반니 벨조니는 이집트 왕가의 계곡에서 세티 1세의 무덤 역시 발굴했다고 하는데요. 고대에 이미 수없이 도굴을 당한 곳이었지만 당시 세티 1세의 무덤이 저택이라면 투탕카멘의 무덤은 차고라고 할 정도로 부장품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충 기억에 투탕카멘 전시전의 유물 수준을 생각하면 디귿디귿디귿이었네요. 아무튼 그만큼 수많은 유물들이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열강에 의해 수탈돼 이집트를 떠나 그들의 나라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죠. 결국 상술한 영국 대형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의 수많은 이집트 유물의 출처가 대부분 약탈과 도굴이었던 것이었죠. 로제타 성 로제타 스톤과 오벨리스크. 이 당시 서구의 이집트 유물 수탈은 크기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석상이나 신전의 일부를 통째로 뜯어서 가져갈 정도였으니 특히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 태양, 신앙의 상징으로 세웠던 기념비인 오벨리스크는 정말 여기저기로 수탈돼 갔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오벨리스크는 그 크기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잘 가져갔던 것이었죠. 실제 프랑스 콩코르드 광장에 있는 높이 23m가량의 오벨리스크를 가져오기 위해 당시 무려 7년간의 노력 끝에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서 프랑스 콩코르드 광장으로 이전 설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정성스럽게도 수탈을 한.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비롯해 이탈리아, 터키 등지의 이집트 출신 오벨리스크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21개의 오벨리스크 중 이집트에 남은 것은 고작 4개뿐이라고 합니다. 17개는 다 국외에 있는 것이죠. 한편 아까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떠났었다고 했잖아요. 당시 나폴레옹 발견했던 여러 유물 중에는 로제타 성 로제타 스톤도 있었는데요. 1799년 7월 15일 이집트 로제타 지역에서 프랑스의 육군 중위 피에르 부샤르가 발견한 로제타 석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천 년간 잊혀있던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해준 열쇠였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가 대단한 유물이 로제타 석이었지 싶은데요. 무튼 결국 프랑스가 영국에 패배해 이집트에서 쫓기든 철수했었다고 했잖아요. 로제타 석 역시 당시 프랑스군이 도주하면서 영국군에게 넘어갔고 현재도 영국 대형 박물관에 전시 중인데요.
따지고 보면 이집트의 유물을 프랑스가 훔치고 다시 이를 영국이 스틸한 셈인데 과거 프랑스가 영국에게 로제타석을 반환 요구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웃긴 게 이집트로의 반환이 아닌 자신들 그러니까 프랑스로의 반환 요구였다고 하니 기으. 아울러 이런 로제타석을 통한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한 후부터는 이집트 유물에 대한 도굴이 더 붐업됐다고 하는데요. 왜지 싶긴 한데 이집트 고대 문자를 해독하면서 다른 유물들의 가치도 더 올라가면서 그랬다고 하네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무슨 귀이개, 국자, 가발, 면도칼, 이쑤시개 등 아주 생활 소품까지 고대 이집트 유물들이 전방위적으로 수탈을 당했다고. 또한 일반 대중들의 이집트 여행 역시 활성화되면서 이른바 고대 이집트 체험 패키지 투어가 진행됐는데 이들 여행객들을 통한 유물 훼손, 도굴 등 역시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하네요. 현재의 이집트 유물들은 도굴 등을 통해 수없이 자국의 유물을 수탈당한 이집트는 1858년 자국의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을 창설하고 유물청을 설립해 자국 유물 보호에 힘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제네바 협약에 따라 1972년 이후 불법 밀반출된 이집트 유물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미 1972년 전에 가져간 것이 워낙 많으니 유유. 현재 이집트는 과거 도굴된 유물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각국의 박물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총 5점인 그 유물들은 네페르티티 흉상, 헤미우누의 좌상, 앙크아프의 흉상, 로제타석 황도대가 그것들인데 돌려받은 것은 없다고 하네요. 이들의 주장도 웃긴 게 유물이 이동 중 훼손될 수 있다와 이제 이건 이집트의 유물이 아닌 세계 문명의 일부라는 것인데 훔쳐가놓고 저리 말하는 게 참 거시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외교장각 문서들을 돌려받을 때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